안녕하십니까. 수중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해서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매도는 잘 하셨겠죠? 이번 8월 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할 뻔 하다가 일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풋옵션 쪽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계속 팔고 지금 콜옵션 쪽으로 이제는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을 못 하겠죠. 하지만 조금 더 떨어졌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도 뭐 크게 뭐 저거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이 산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을 외국인이 사면 떨어질 확률도 높다라고 또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은 환율에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여기서 샀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지만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환차익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뭐 가격입니다. 바닥이라고 이제 생각했을 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바닥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넣게 되면 이 고점을 깨고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고점을 깨고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차트는 지금 달러 환승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본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기 때문에 수출 업종에서 좋은데 일본과 경쟁하고 있는 수출 업체랑 가 좋겠죠. 뭐 자동차, 기계, 철강 뭐 이런 쪽으로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뭐 지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많죠. 우선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코스피는 뭐 좀 더 거의 악재의 80% 이상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이트리스트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는 8월 말 정도서부터 적용이 될 건데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도태는 이제 쌍봉을 만들고서 이제 제대로 된 하락을 맞을 것 같고요. 원유 가격도 경기가 안 좋다라고 했을 때는 원유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다 같이 지금 트럼프,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피해를 보는 국가들은 독일을 포함해서 일본, 우리나라, 중국 등등 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매도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의미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를 반대로 하면 매수가 되고요. 매수를 반대로 하면 매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매도보다는 매수가 조금 더 쉽습니다. 제 경험에서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도 매수는 샀다가 팔아도 되는데 이 매도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게 안 되는 거죠. 매도에 대해서 막 올라갈 때는 팔아야 된다라는, 머리로는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손은 가만히 있게 됩니다. 20% 30%가 넘어가면 머리로는 팔아야 되지만 손은 가만히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느 정도의 손해는 매도가 가능한데 15% 20% 막 30%가 넘어버리면 또 매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거죠. 4%면 4%가 떨어졌을 때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방치하다 보니 15, 20%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30%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매도는 안 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고 그 인간의 그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다고 하셔야죠.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도를 잘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매수를 잘 하지만 또 매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성향이 어떤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연습을 하시면 고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 2, 3, 4분기로 나눠서 실적을 발표하고요. 보통은 대기업들은 3월 말까지 해서 4월 10일 전후로 해서 실적 발표를 많이 하고요. 특별 케이스로 해서 분기별로만 반기 보고서만 제출하는 곳도 있고요. 그거는 주식에 어떤 주식을 거래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3월 초서부터 3월 말에 이제 실적을 정리를 하다 보니 3월 초서부터 핸드폰이 많이 팔렸으니까, 반도체가 많이 팔렸으니까 삼성이 실적이 좋을 거다 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 라고 하면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 떨어지면서 올라갔다가 그 하락의 기운이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할 때에 거의 큰 하락을 보여줍니다. 아침에는 올랐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4월, 7월, 여기는 잘못됐네요. 6월 초, 그렇죠. 그러니까 3, 6, 9, 12,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한 달 지난 10일에서 말일까지 대기업들이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일부 코스닥이라든가 또 발표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매도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최고의 실적이 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다 반영이 주가에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는 힘이 없는 뉴스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반영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그리고서 실적을 반영한 거를 누군가는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서 하락을 시킵니다. 누구에게? 개인들에게.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가 최고 실적을 낼 것이다. LG전자가 최고 실적을 낼 것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던 부분들. 보시면, 이때, 액면 분할하기 전에 200만원까지 갔을 때, 이때 뉴스를 한번 보시면, 최고 실적을 낸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 하고 나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이 쌍봉 만들면서 실적이 좋은데 이런 걸 사야 됩니다 라고 개인 방송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상을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발표가 된 다음에는 그 발표에 의해서 힘은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실적을 만들 수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고의 실적을 낸다라고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보시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을 하시면 좋고요. 일본에서 8월 2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다라고 뉴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2일까지는 하락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2일 이후에는 조금의 소폭의 상승, 2일날 발표가 되고 나서부터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2일까지는 이 악재에 대해서 반영을 시킬 겁니다. 주가에. 그래서 관련주들은 8월 2일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8월 2일 이후에 일본 관련주들의 차트를 보면서 매수를 할지 좀 더 지켜볼지. 왜냐하면 이 실행되는 거는 8월 말 정도서부터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좋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럼 매수와 매도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매수와 매도는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환차익을 위해서 주식을 거래합니다 라고 써놨지만 이건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환차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환율에 따라서 주가와 상관없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차익에 따라서 손해보는 게 이 주식의 그 상승 하락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환율에 더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돈의 큰 줄기를 따라서 이제 달러는 움직이는데요. 안전자산이 있고 위험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갈 건지 위험자산 쪽으로 갈 건지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채권이라든가 달러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망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안전자산이 되는 거고요. 펀드 관련도 뭐 한국 주식 거래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레버리지랑 인버스는 망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일반 기업들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상장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험자산으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은 그 안전자산일수록 적게 나오겠죠. 고수익은 위험자산일수록 고수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손해도 더 크게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큰 위험은 큰 수익을 준다. 큰 수익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땐 펀드 인버스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주식을 많이 안 해보셨다면 레버리지 쪽이나 인버스 쪽이나 투자를 하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버틸 때까지 버티고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요. 왜냐하면 금권을 미국에서 미국에서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금권을 장악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지적 재산권을 부르짖으면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융개혁, 우리나라도 IMF 때 금융을 개방을 하라 그래서 영화나 뭐 이런 것도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도 똑같이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 이유를 지적재산권이라는 걸로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위안화 환율 절상 될 것이고, 절상이 된다 그러면 수출은 줄어들면서 내수 쪽으로 중국은 변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소비재 또는 부동산 쪽에서 상승할 어, 확률이 높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와 비슷해지겠죠. 그러면 물론 일본의 경우와는 조금 다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와 중국의 지금 경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일본은 엔화 절상을 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순차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가 이제 중국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달러가 흘러간다는 거는 주식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다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하면 레버리지 쪽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가는 안 좋은데 그럼 수익을 낼라 그러면 뭐 차이나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거는 이제 화장품, 의류, 뭐 밥솥이라든가 중국 관련주들, 쇼핑 관련주들 뭐가 좋을 수가 있고요. 여행사, 항공, 티켓 뭐 이런 쪽도 괜찮을 수 있고요. 도박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em코나 남영 비비안 같이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경영권 매각설이 흘러나온다든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나올 뉴스를 내보내는데 그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경영권 매각을 한다는 거는 높은 가격을 만들어서 인수하기 편하게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주주 프리미엄이 포함돼서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에만 주가가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개인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면 남영비비안은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올라갑니다. 뉴스도 없이. 하지만 뉴스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걸 수요일날인가 썼나? 수요일날 쓰고 목요일날 뉴스가 나왔나 그럴 건데요. 7월 31일 뭐 뉴스들이 없다가 그냥 높게만 올라가니까 뭐 경고 조치한다 어쩐다 그런 것만 나오다가 왜 올라가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다가 8월 1일 날인가 아마 나올 겁니다. 왜 음, 어디 볼까요? 요때 뉴스가 나옵니다. 7월 31일 날 뉴스가 나왔네요. 경영권 매각 추진설 영향 지속 및 불매운동 반사이익 기대감 등의 상한가 이렇게 딱 내보냅니다. 7월 31일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려서 쭉 빼버리죠. 그러면 뉴스가 나오면 다음날 오전에는 팔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뉴스로 이만큼 올린 겁니다. 이 뉴스로. 근데 요 전날까지는 몰랐어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주식이 미친듯이 올라가죠. 그리고 7월 31일 날 딱 나오고 그 다음날 상한가 한번 찍고 거의 뭐 하루에 30% 올렸다가 18%를 빼니까 48%, 50%가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하루 만에. 셈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셈코도 왜 올리는지도 모르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때 뉴스도 안 나왔고 6월 12일 날 정도에 6월 11일인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날 나왔나요? 똑같이 매매 거래 정지 뭐 예고 뭐 등등 해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조회 공시 되고 그러면 13일 날 13일 날 나오나 보네.
이날 뭐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하겠다고 그러면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한 번에 안 떨어지죠. 왜? 실제적으로 이 뉴스가 이 올린 거의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매각설이 아마 이제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찾아놓고서 딱딱 해야 되는데 찾아놓고 하질 않으니까 조금 걸리네요. 아무튼 한번 찾아보셔서 어느 때 어떤 뉴스로 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왜 뉴스가 나오면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왜 떨어지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뉴스가 없을 때 들어가서 뉴스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3,000개 이상의 종목에서 5개 미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혹해서 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적게 수익 나는 방법을 배워가는 게 나중에 큰 이익을 보면서 큰 손해는 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적게 수익 나는 법을 먼저 배우시고요. 매도는 이 금융의 사계절이라는 거를 보시고 아마 이거를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보셔서 이게 꼭 이대로 흘러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다시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 시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까지는 오지도 않았고요. 보험으로 갈 줄 알고 보험 뭐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원자재 관련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오를 겁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터지고 하면서 거꾸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셔서 하면 좋고요. 우선은 뭐 정제 마진이 좀 괜찮아서 화학 쪽으로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8월, 9월, 10월 3분기는 조금 화학 쪽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발티고님 주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다가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드 스프레드는 지금 조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테드 스프레드가 조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경기는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마찬가지로 다 안 좋을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조금 더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요것도 뭐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봐볼까요? 화학 쪽? 화학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뭐 안 좋을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바닥을 만드는 시그널이 아마 돌아서려고 할 겁니다. 이번까지는 안 좋았을 거고, 음, 음, 뭐를, 좋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캐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캐몬 같은 경우, 상한가 만들고 쭉 떨어졌다가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요런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요것도 약간 그런 모습이고요.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이 DMI 지표에 보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MACD도 하락하고 있고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더라도 좀 더 떨어졌다 갈 수 있을 확률이 크고요. 요런 모습을 보이면 이수엣지스라고 해가지고 뭐 신라젠이랑 뭐 바이오 치료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임상 뭐 안 한다고 해서 하한가 신라젠이라든가 이런 건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이거는 반대로 하면 굉장히 강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없네. 하지만 거래가 없는 게 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적은 게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한 번 더 하락했을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으면서 하락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바닥일 확률이 또 높습니다. 메디톡스도 종가와 저가가 같은 거죠. 종가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보다도 작잖아요. 거래 대금이 거래량도 작을 겁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트가 깨졌고요. 이랬을 때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올랐다가 쌍봉 만들고서 하락하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2단 하락합니다. 이 세력 평균선까지는 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줌 인터넷도 많이 올랐죠? 올랐다가 여기는 그나마 쌍봉은 찍어주지 못하고 이제 반만 올라갔는데요. 하락한 거의 반. 제가 팔 때도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반은 옵니다. 이때는 파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에서 올렸으면 거의 쌍봉 만들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패턴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걸 보고서 매도할지 매수할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좀 다르죠. 요거는 거래량이 많아졌고 되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가와 종가가 같으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이거 이상합니다. 원래 떨어지는 거는 적어야 되는데 많아졌다는 거는 누가 샀다는 얘기거든요. 요런 거는 들어가 볼만 한 겁니다. 언제? 월요일날 아침에 더 떨어졌을 때. 왜냐? 강하면 갭으로 떨쳐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죠. 매도도 올리면 강하게 올리면 갭을 상승하든지 시작가가 같아야 되는데 시작가가 밑에서 시작하네. 그리고 못 올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요렇게라도 나와줘야 얘 버티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팔아야 되나 보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는 빨간 게 나오면 거래량이 많아져야 된다. 이 빨간 게 나오면 거래량은 많아져야 정상이다. 파란 게 나오면 적은 게 정상이다. 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정상적으로 올랐는데 스토캐스트는 떨어져 있다. 그러면 아이고 팔아야 되겠네. 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요런 것만 잘 보조지표라든가 요런 것만 잘 보셔도 이상하네. 스토캐스트가 떨어졌는데 MACD가 힘이 없는데 얘는 올랐네. 이제 다 됐나 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더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 이상한 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매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크게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이때를 보시면 이때를 보시면 여기는 좀 더 이상한데 이렇게 올렸는데 종가와 고가 똑같이 올리고 했는데 거래량이 현저하게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장기 힘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티는 안 났지만 그 다음날 티를 냈잖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팔아야죠. 아니 큰 양봉에
시가를 깼다는 얘기는, 그것도 하루 만에 깼다는 얘기는 그냥 나 죽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못 팔았으면 여기서 팔아야 됩니다. 여기 위에서는 팔아야죠.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파는 게 중요하고요. 아마 화학 쪽이 그 정제 마진이랑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것들을 매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원래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 해줬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거의 여기에서 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딱 좋을 때 같습니다. 다음에 LG 이노텍도 이상 증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셨다가 딱 걸려 있죠. 조금 떨어졌다가 올라가면 딱 좋은 그림입니다. 그림은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매수도 이렇게 하고 똑같이 매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런 거를 사소한 거를 보면서 그 예전에 과거의 거를 보면서 현재에 적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법입니다. 과거의 거를 보고 현재에다 대입을 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방법을 계속해서 바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방법은 세력에게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는 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익을 챙기려면 남을 이용을 해서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21선.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21선이라든가, 또 개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시면 요게 21선인데요. 요게 26일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는 모습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안 깨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렇게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근처에서. 하지만 여기는 그냥 깨버렸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올리면서. 이 연애선에서. 그리고서는 팔고, 여기서 다 팔아먹고, 받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매도를 어디서 할까요? 요런 데서 물량을 떠넘깁니다.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왜 거래량이 없을까요? 개인들이 알아서 사잖아요. 알아서. 내가 힘을 안 써도 되니까요. 내가 힘을 안 써도 되니까
요런 데서 매도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힘을 안 들이고 팔아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힘을 써야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힘을 쓰는 흔적들이 있지만 매도할 때는 힘이 없이 세력이 파는 적이 없는데 왜 떨어져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다 팔아버린 겁니다. 꼭대기에서 다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 바닥에서 더 싸게 매집을 해서 바닥에서 사서 이 중간 어깨 정도에서 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저것 제 방송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 방송도 한번 보셔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보통 방송에 나오시는 전문가들은 그 방송국에 돈을 지불하고 나와서 강의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분들 중에 진짜 전문가도 있고요. 무늬만 전문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방송 하시면서도 진짜 전문가가 있고 그냥 무늬만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쌓으셔야 되고요. 그 지식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죠. 10만원이든 5만원이든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로 매수 매도 연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큰 돈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투자지 투기가 아니거든요. 그거 꼭 명심하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